네, 안녕하세요. 20년차 현직 트레이더 박프로입니다. 자, 오늘 SK하이닉스가 3.41% 장 마감을 했는데, 오늘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낙폭이 크게 나왔죠. 지수도 폭락이 나왔고,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올라가기가 힘들죠.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정치적으로나 현재 사회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너무나 혼조세이기 때문에 뭐 외인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, 이런 흐름에 주가가 올라가면 사실 더 이상한 것이고, 그래서 이런 위기는 분명 또 지나갈 것이지만, 그래도 이렇게 또 직격탄을 맞아버리면 상당히 또 우리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여러분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들고 가야죠. 네,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고,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. 사실 뭐 다음 주는 아마 주말간 어떤 또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올지에 대해서,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지수가 반등이 올지 또 추가적인 하락이 올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데,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,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, 우리나라 주식 오늘만큼은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뭐 제2의 또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막 여러 가지가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런 흐름들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좀 다 빨리 해결이 되어 줘야 다시 한번 주가는 또 신나가지고 이제 올라와 줄 텐데, 일단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시장,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주가가 낙폭이 더 심하게 와주면, 그건 뭐라고 했어요, 여러분들? 무조건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게 무슨 어떤 거냐면, 예전에 뭐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렇게 하락이 크게 왔잖아요.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하락,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 때문에 하락이 오는 건, 이거는 무조건 기회예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이 오는 건 우리가 굳이 매도를 진행할 필요도 없고, 이런 건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. 손절하고 가는 게 아니고, 이 SK하이닉스가 그리고 조정이 온다 한들,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, 여기 저점은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올 것이고,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.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조정이 뭐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저는 그래도 방어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, 이게 사실 좀 장기적으로 대략 11월 초부터 해서 약 한 달 정도 계속 조정이 나오고 있고, 10월 달에 한 달 정도 좋은 흐름들이 나왔지만, 좀 지쳐가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, 하이닉스를 이미 투자를 하신 만큼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는 앞으로 이 언덕만 넘어주면 충분히 우리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지금 SK 하이닉스를 만약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이런 식의 W자형 패턴, 그리고 고점을 두 번 만들었던 저항대,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어주면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,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게, 야, 여기를 넘으면 매수하라고 하면 그냥 여기 밑에 구간에서 아무 때나 매수하면 되는 거지, 왜 굳이 이걸 넘어설 때 매수하라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,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도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경우는, 여기에 대한 언덕을 넘어설 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던, 아니면 내가 매수 타점을 여기서 잡아야 하는 것이고, 아니면 주가가 한 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할 때 확실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뜰 때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, 어설픈 자리에서 어떠한 시그널도 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. 네,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외인들이 매도를 했고, 그 매도세를 최근에 기관과 연기금에서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자금들이 들어왔어요. 약간의 주가의 방어를 현재 정부 기관 쪽이나,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좀 해준 모습인데, 그래도 이 하락세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. 그나마 시장의 충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다음 주는 저는 충분히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. 주말 동안 이틀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?
네,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가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 지표 여러분들 많이 다들 공유 받으셨죠? 지금 아직 저희 구독자 방에 못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제가 이따가 어떻게 오시는지 알려드릴 거고, 이 지표들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더라도 충분히 참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지표들,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 제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. 자,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기 막 단타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단타 목표가 정도는 좀 드렸어요.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? 무조건 여기 언덕 넘어서는 시점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이 신고가 영역을 한 번 정도 더 터치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. 그리고 가장 그 중요한 근거가 이 상승 추세라는 건 총 5파동의 추세가 나오는 거고, 그 뒤에 이렇게 총 3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건데, 이게 삼성전자와의 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, 하이닉스는 지금 이 상승 추세에 대한 5파동이 아직 완성이 안 되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이 상승에 대한 5파동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조정이 크게 올 거라 보고 있고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볼게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총 5파동에 대한 파동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하이닉스보다 더 깊게, 더 가파르게,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. 결국 주식이라는 건 결국 기술적인 또 차트의 모양들, 기술적 분석만으로 우리가 어떤 외부의 편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,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같은 말 드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어떤 식의 흐름들로 흘러가던 간에 이게 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던, 아니면 이게 다시 한번 조정을 확실하게 쌍바닥 구간까지 내려가던, 뭔가 이 변동성이 있어야 좀 다른 말씀들을 해드릴 텐데, 이 박스권 안에서 얘네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절대 일단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지금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나 또 우리가 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테마주 형식으로 또 잡을 만한 종목들이 없는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,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,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으로 저와 함께 좀 같이 대응을 함께 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, 010-2011-9671로 SK 하이닉스에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,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다?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관심이 가장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들이거나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시그널 지표들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.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되시겠고, 지금 뭐 이재명 관련주나 우리나라 지금 주식들이 다 하락을 깊게 나오고 상당히 낙폭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 특정 섹터로만 돈이 몰리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특정 섹터들은 또 우리가 테마주 형식,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면 정치 테마주, 혹은 뭐 바이오면 바이오 테마주, 뭐 비만 치료제,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많았잖아.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우리나라 시장에 또 어떤 섹터가 좀 돈이 들어올까? 또 이 돈이 들어오는 섹터들 안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, 이 종목들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는 이런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뜨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. 자,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,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여기 고점에서 한번 매도 사인을 드렸고, 이 저점에서 한번 매수 사인을 드리고, 지금 아직 하이닉스에 대한 큰 추세에 대한 사인을 안 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? 주가의 가격이 이렇게 한 번 더 높아졌지만 오히려 매수에 대한 그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,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고, 여기서는 무조건 우리가 매도를 했었어야 됐다.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주가의 가격이 이탈을 했지만 오히려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, 이런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이런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,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. 이런 기술적 분석만으로도 우리가 눌림목 자리와 고점 신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시그널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이 잡을 만한 종목들, 우리가 손익비 측면으로 볼 때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 구간은
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, 여기에 대한 타점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좀 찾아보고 있어요. 예, 주말 동안이라도 제가 좋은 정보들,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금요일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,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프로였습니다.